안녕하세요. 우리 지역 일꾼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리얼 인터뷰 정다은입니다. 오늘도 민심을 기억하며 변화를 이끄는 혁신의 주인공을 만나볼 텐데요. 이해식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일단 시청자 여러분께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딜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국회의원 강동구 을 출신 천호 성내 둔촌 길동 지역의 이해식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임기 시작되고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죠. 네, 그러네요. 정신이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시는 모습을 본 것 같은데요. 선거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거 끝나고 보통 이제 휴가도 가고 좀 네. 쉬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못 쉬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어떤가요? 이슈도 이슈인데 네. 좀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 당직을 맡아가지고 당에서 수석 대변인 맡으라고 해서 네네. 그게 당직이구나. 네, 그래서 네. 정말 그 네. 월수금 최고위원 회의가 있고 네. 또 최고위원 회의가 있는 날에는 꼭꼭 네.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고 네. 또 이 대변인으로서 그렇죠. 브리핑을 또 해야 되고 네. 기자분들 전화도 받고 응대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정말 바쁜 시간을 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의원님의 정치 인생과 지역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두루두루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이해식 의원님 하면 풀뿌리 정치부터 시작하신 거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네. 서울시 의원을 거쳐서 강동구청장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이렇게 쭉 정치 인생을 걸어오셨는데요. 이렇게 정치 활동에 뛰어들게 되신 이유가 있을지 이유? 계기가 궁금해지네요. 뭐 이유라기보다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좀 있었는데 네. 제가 학생 때 그때는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이어서 네. 학생 운동에 아주 주체적으로 참여를 했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총학생회를 구성을 해서 그쵸. 학생 운동을 했는데 이제 서강대학교 다닐 때 총학생 회장을 하면서 학생 운동을 했다는 거 그리고 그게 이제 인연이 돼서 제가 결혼을 하고 신접 살림을 강동구에 차렸는데 그때 제야운동의 지도자였던 이부영 전 국회의원을 만나게 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세 번째 그 계기라면은 2008년도에 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출마해서 당선이 됐다는 거.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이제 이부영 전 의원을 돕는 그런 어떤 정치적 동지로서 또는 보좌관으로서 그렇게 생활을 해왔다면 구청장 선거 당선된 이후부터는 제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정치를 하는 그런 입장이 돼서 사실 이해식의 정치라 그럴까요? 그것은 2008년도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쭉 얘기를 해주시니까 뭔가 이렇게 정치 인생과 그동안 살아오신 길이 막 대학생 때부터 쭉 신혼 때까지 막 이어지면서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말씀 들어보니까요. 아까 전에 이제 잠깐 뭐 신접 살림을 이제 강동구에 차리셨다 그러셨어요. 마침 이제 정치 발판이 보면 쭉 강동구세요. 그렇죠. 16, 17, 18대 강동구청장에 이어서 또 강동구 을 재선 의원이기도 하시고 근데 이제 저희가 살짝 조사한 바로는 어렸을 때는 아버님을 따라 여러 지역에서 생활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혼살림을 이렇게 강동구 또 차리게 되시고 그게 강동구에서 정치 생활 시작하는데 큰 이제 역할을 한 건지도 궁금해지거든요. 그렇죠. 저는 태어나기는 이 녹차로 유명한 그 전라남도 보성에서 태어났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억양은 약간 경상도 억양.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이라 잘 알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아버님 직장 때문에 경남 진해로 이사를 가서 진해에서 이제 유년기를 보냈고 다시 마산으로 이사를 가서
마산에서 초, 네. 중,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아, 네. 그런 다음 서울로 대학을 네. 가기 위해서 이제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릴 때 친구들은 다 경상도 사람이고 그러시겠어요. 친척들은 다 전라도 사람이고 제가 또 네. 외가는 두루두루 예, 섭렵하셨네요. 전남 장흥이거든요. 아, 예,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게 태생적으로 없는 사람인데 그러시겠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장 오래 산 데는 서울이에요. 네, 대학 때부터 살았고 대학 때는 네. 이제 신촌 주변에서 생활했으니까 네, 학교 주변에서. 마포구, 서대문구 네. 에서 이제 살았고 네. 결혼하고 나서 이제 강동구에 신접 살림을 1990년 말에 차리게 됐는데 네. 그 이후로 지금까지 34년째 와. 강동구에서 살고 있는 네. 강동구 토박이나 다름이 없는 네, 그러시겠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강동구에서도 계속 활동을 이어오시는 게 편하신 거고 네, 그렇죠. 잘 아시는 거고 그렇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동구 을 이야기를 또 저희가 네.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또 현안들이 있어서요. 네. 먼저 요 둔촌 주공 학교 둔촌 주공, 용지를 학교 또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학교 용지로 지정된 땅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면 교육청과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는 법안도 이제 마련도 준비 중인 거로 저희가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 요 올림픽 파크 폴에온 학교 용지 논란에 대응해서 어떤 해법 같은 거를 좀 염두에 두고 계신지 궁금해집니다. 말씀하신 네. 그 법은 학교용지 특례법이라는 건데 네. 학교용지를 그 용도를 바꾸거나 네. 또는 용도를 폐지하거나 할 때에는 반드시 교육 당국에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서로 협의를 해야 되겠죠, 교육청이나 교육부와 그리고 또 주민한테도 물어봐야 되는데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올림픽 파크 폴에온 아파트의 조합원이나 입주자분들이 이 문제로 되게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기 네. 때문에 법안을 이미 이번 달 초에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은 네. 김영호 지금 교육위원회 위원장님하고도 네. 소통을 했고 네. 꼭 그 통과를 시켜서 네. 앞으로 전국적으로 이런 학교 용지를 뭐 폐지를 한다든지 또는 네. 뭐 다른 용도로 바꾼다든지 하면은 반드시 이 교육 당국과 그리고 학교와 주민들과 꼭 그 협의를 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법안을 발의했고요. 네. 그리고 올림픽 파크 폴에온 아파트 학교 용지는 우선 이제 유치원, 네. 초등학교, 네. 중학교 요렇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아. 아무래도 이제 5,900세대 아파트가 재건축이 돼서 네, 크죠. 12,000세대가 넘는 정말 동양 최대 단지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인구만 해도 거의 한 3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네. 밀집해서 살게 될 텐데 결국 그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네. 그리고 또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막 엄청나게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둔촌 아파트 조합원들이 학교 용지를 기부 체납을 해서 학교를 좀 지어달라. 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지어주고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도 함께 지어달라. 이렇게 이제 16,000평방미터 정도 되는 아주 널찍한 땅을 기부 체납을 했는데 네. 2020년도에 있었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부결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학령 인구가 계속 줄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학교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결정을 그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는 둔촌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위례초등학교와 둔촌초등학교를 증축을 해가지고 늘어나는 학생들을 수용을 해라. 네. 그리고 병설 유치원의 문제는 뭐 해결하지는 못했죠. 그런 다음에 중학교도 주변에 있는 한산중학교나 성내중학교나 둔촌중학교로 분산 배치를 해라.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사실 둔촌 조합원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죠. 그렇죠. 그 널찍한 땅까지 내놨는데 학교를 못 짓는다고 그러니까. 그러게요. 그리고 그 학령 인구가 얼마나 될지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변화에 따라 가지고 최근에 있어서는 뭐 송파구의 헬리오 시티라든지 이런 데는 학령 인구가 최근에 70%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덕 단지만 해도 네. 40%가 늘어났어요. 이런 신도시 또 이런 데로 새 아파트 이런 데로 또 아이 엄마들이 많이 또 몰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전세로 이렇게 입주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들 같은 경우 주로 젊은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학령 인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한 번 중투심에서 부결됐다 그래가지고 중학교를 못 지을 수는 없다. 그게 이제 아파트 주민들의 입장이고 어쨌든 중학교를 신설은 안 된다고 하면 최근에 교육청에서 도시형 캠퍼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캠퍼스라는 형태로 새로 중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학부모 중에 그래서 한 사람으로서 좀 반가운 소식이네요. 어쨌든 네. 유치원 문제 병설 유치원으로 해결이 되고 초등학교 문제 네. 두 초등학교 네. 증축으로 해결이 됐고 또 중학교도 도시형 캠퍼스라고 하는 형태로 설립이 될 것이다. 네. 딱 하나 남았는데 이 도시형 캠퍼스를 지을 수 있게 하는 중앙투자심사가 남았는데 네. 그것도 통과 전망이 밝아졌다. 아.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뭐 신혼 부부들도 그렇고 아이 키우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그렇죠. 학교 문제에 아주 민감할 최대 수밖에 문제죠. 없는데 네네.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네. 저도 또 이제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엄마로서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네. 초등학교가 다가 아니잖아요. 커서 또 이제 중학교도 가야 되고 중학교 가야 하니까. 되고 또 고등학교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잘 마련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중 하나가 아무래도 이 GTX-D 노선의 강동 경유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거장이 어디가 될지도 또 초미의 관심사인데 네네. 또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인지도 궁금해집니다. 뭐 단적으로 말해서 강동 경유가 확정이 됐고요. 네. 올해 1월 달에 네.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잠실 거쳐가지고 하남 교산지구까지 가는데 강동을 거쳐간다 이렇게 네.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그건 확정이 된 거나 다름없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이제 여기 어디에 생기느냐 정거장이, 네. 저는 강동 천호역이나 강동역 그 주변에 생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도를 보시면 네. 이게 하남에 미사지구로 연결이 되면 고덕에 설치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남 교산지구로 가기 때문에 교산지구는 강동보다 좀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덕 지역은 지도상으로는 사실은 조금 북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고덕으로 갔다가 이렇게 교산으로 이렇게 급하게 꺾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천호강동 지역에 역을 신설을 하고 네. 교산지구로 있게 되면은 이 철도가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굉장히 이쁜 모양이 돼요. 그렇기 그러면서 또 때문에 효율적인 모양이 될 수 있다. 천호강동, 강동을 지역으로 네. 분명히 들어온다 이렇게 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GTX-D 이 지금 남은 행정 절차 중에서 중요한 게 내년에 한 6월 정도에 발표가 될 텐데 네.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 GTX-D의 강동 경유 요 내용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이제 중요한 관문이고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그로부터 약 한 1년 반 내지 1년 반 그러니까 2026년 말 네. 내지 2027년 초가 될 텐데 예타라고 하는 거예요. 예비 타당성 조사. 이거는 이제 적절한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기재부에서 하는 네. 건데 이 예산 투자 사업 이렇게 예산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네. 어떤 적절성이 있느냐, 네. 이것을 판가름하는 예타라고 하는 걸 통과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만일에 예타가 통과가 되면 네. 거의 이제 쭉쭉 가는 확실하다, 건가요? 확실하다 할 수 네. 있고 그럼 그 뒤는 어떻게 되느냐? 네. 이제 이 GTX-D는 민자를 유치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기 때문에 네. 민자 적격성 조사라고 하는 거를 해야 되고요. 네.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기본 설계, 실시 설계하고 착공을 하는데 착공은 2030년 정도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탄하게 가면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요약하면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관문 내년에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담는 거. 그다음에 2027년 전후로 예타를
통과하는 거.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 그래서 관문. 그래서 사실 이제 네. 제가 해야 될 일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네네. 반드시 이 두 가지 행정 네. 절차를 완수하도록 아, 이 국토부 장관과도 협의를 하고 네. 우리 국토위원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반드시 이걸 실현하겠다라고 이뤄내겠다. 하는 말씀을 네. 이뤄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네. 포부를 또 밝혀주셨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네. 또 더불어서 강동구 을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문제에 대한 관심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또 천호동, 성내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구도심 지역의 네. 재정비 촉진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또 어떤 작업이 진행 중일지도 궁금해지거든요. 이제 뭐 서울이 되게 이제 노쇠한 도시예요. 주거지가 넓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이런 네.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특히 이제 천호동이나 성내동 같은 그런 구도심에는 재정비 촉진 사업이라고 부르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데 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일단 우리 강동구 천호대로를 네. 강동판 테헤란로로 바꾸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지금 상당한 성과를 내고 어. 있죠. 이미 뭐 레미안 강동 팰리스와 같은 그런 그 높은 건물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천호동 지역에는 천호 1구역, 천호백화점을 지금 증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네. 천호 4구역 지금 이 포스코에서 네.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금 이미 짓고 있고, 그리고 천호 8구역은 지금 일반 주택 단지로 지금 돼 있는데 조합을 만드는 이제 그런 절차에 들어가 있고요. 네. 성내 지역은 성내 3구역이라 그래서 사실 제 천호동 사무실 바로 앞에 있는데 아, 네. 아마 천호 사거리에 그 높은 힐스테이트 애비뉴라고 부르는 굉장히 높은 주상복합 아파트 45층짜리가 이미 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내 5구역은 수영장이나 또 빙상장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성내 이동 주민센터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란츠라고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그란츠 리버파크 그것도 42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서 천호대로 일대의 이런 낡은 노후한 주거 지역이 굉장히 높은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로 바뀌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천호 재정비 촉진 사업인데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 사업이라는 게 있고 천호 재정비 촉진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천호 재정비 촉진 사업은 가장 중요한 사업이 이 423번지 이 집창촌을 완전히 정비를 하고 거기에 40층 주상복합 아파트 4동을 세우는 사업인데 그것도 이제 거의 공사가 끝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 하반기에 준공이 날 걸로 보이는데 중흥 S 클래스라고 지금 거의 다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 주민들이 사실은 이제 이런 변화들을 눈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구도심, 특히 이 구사거리 중심의 이런 구도심 지역이 새로운 아파트와 주상복합으로 많이 바뀌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천호동의 그 악명 높은 집창촌 423번지가 완전히 정비돼 가지고 정말 경천 동시할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그 천호 지역 주민들한테는 상징적인 그런 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이제 재정비와 관련돼서 주민들이 반기고 환영해야 할 만한 소식이 있는가 하면 또 약간 쟁점으로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바로 이 서울 동부중독재활센터가 길동에 설치되는 사안을 두고 주민들이 좀 우려를 표하기도 하고 하지만 또 현재 우리나라에서 마약 중독 문제가 좀 나날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그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마약은 어떻든 뭐 최근에 마약 사범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뭐 한 해 한 2만 명 정도가 넘는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마약 사범의 3사람 중에 1사람은 20대, 30대라 그래요. 아주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마약을 많이 접하게 됐다라고 하는 게 또 10대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교육이나 홍보도 열심히 해야 되고 캠페인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약류 관리법에 보면은 학교 교육과 연계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학교 교육과 연계를 시키지만은 그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규정을 하고 있어서 물론 이제 국가라고 하는 개념에 다 들어가겠습니다만은 교육당국이 실제로 직접적인 어떤 커리큘럼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그 개정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길동의 마약 그 재활센터 설치를 계기로 해서 무조건 마약 재활센터가 안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네. 그 마약 재활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하는 한편 다만 이제 길동 지역은 워낙 그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고 또 뭐 초등학교도 가까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설치하려던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저는 아니다. 마약 사범들이 인구 밀집 지역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건 온당하지 않다. 그리고 그 마약 재활센터를 주민들한테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고 갑자기 설치하는 것 맞지 않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강동구라고 하는 지방 정부와 아무런 협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갑자기 그 건물주하고 그냥 단독으로 계약을 하게 됐는데 이건 온당치 않다. 그래서 이제 선거운동 기간 중에 현수막도 걸고 또 공약을 제시를 하고 해서 식약처 관계자들이 뭐 설치를 하지 않겠다 확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제 최근 들어와 가지고 이제 10월달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네. 책임 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계약을 했거든요. 식약처에서 건물주하고. 그래서 관리비 100만 원 그리고 월세 380만 원 이렇게 4달간 계약을 했는데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의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돼 가지고 결국은 강동구청이 좀 협조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 문제나 이런 거를. 근데 그런 면에서 이게 국감을 앞두고 말끔하게 해소가 안 되니까 다시 추진하겠다라고 입장을 최근에 발표를 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지금 깜짝 놀라고 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구청 쪽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만하게 잘 풀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재활센터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네. 우리 길동과 같은 그런 인구 밀집 지역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주거지와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하기를 기대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도 저도 하고 네. 이렇게 좀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 인터뷰도 이제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여러 가지 뭐 현안, 공약 다 중요하지만 정치도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을 위한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 이해식에 저희가 질문 하나 또 준비를 했습니다. 내 인생의 책 하나 꼽으신다면 어떤 게 있는지 또 설명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사실 그 신영복 선생의 강의라는 책을 보고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 네. 사실 이제 고전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고전 입문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고전의 중요성을 깨우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이 고전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쾌쾌묵은 과거의 사고방식이나 생각으로 우리가 치부하기 쉬운데 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현대의 이런 복잡 다단한 이 세상에서 뭔가 새로운 고민, 네.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로 할 때에도 네. 여전히 그 고전만큼 큰 통찰력을 네. 주는 책은 없다. 이제 그런 면에서 좀 그걸 또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다시 한번 봐야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또 저번에 사실 김용호 의원님께서도 그렇고 네. 조심스럽게 여쭤보자면 애창곡을 애창곡. 짧게씩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혹시 조심스럽게 한번 부탁드려도 될지. 네. 네. 가능할까요? 이제 뭐 어릴 때 많이 부르던 노래들 네. 괜찮습니까? 아, 그럼요. 네. 작은 세상이라는 노래인데. 네. 함께 나누는 기쁨과 슬픔, 함께 느끼는 희망과 공포,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알았네. 작고 작은 이 세상 산이 높고
중간에 가사 조금 틀렸어요. 와, 아우 안 청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혹시 준비를 좀 하셨나요? 아니요, 전혀 어. 노래는 전혀 뭐 아. 이렇게 각본에도 없었는데. 아 원래 잘하시는 분만 저희가 섭외하면 아우 마치 준비하신 듯이 갑작스런 요청에도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네. 아 정말 네 오늘 또 굉장히 또 알차고도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의 의정 활동 계획이나 네. 포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제가 이 재선 의원이 되면서 뭐 다짐한 게 있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국회의원은 입법자, 법을 만드는 사람이고 입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법안으로 말해야 된다. 어떤 사회적인 큰 현상을 놓고도 그냥 해석하고 정치적으로 재단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그걸 개선하기 위한 입법 조치로 이어지게 해야 된다. 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학교 용지와 관련해서도 네. 이런 공공공지화 논란에 대해서 교육 당국과 주민과 반드시 협의하게 하는 법률을 제가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학교 용지 특례법 개정안. 이제 그러듯이 그런 노력을 아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그 효능감을 우리 유권자, 주권자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겠다. 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대하면서 저희가 또 네. 앞으로의 활동도 열심히 응원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치 인생부터 현안과 또 계획까지 여쭤봤는데 네. 저희 딜라이브와 함께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제가 사실은요 구청장을 10년을 했습니다. 강동구청장을. 네. 그때 딜라이브 우리 TV와 인터뷰를 정말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우리 강동 구민들한테 구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딜라이브가 너무나 큰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인터뷰하게 돼서 참 너무 좀 감회가 새롭고 새삼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저희도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소통과 화합으로 동행하는 이해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리얼 인터뷰 정다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